저 중국 해우라는 지방에 하자평이라는 사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에서 형님 한 분이 있고 지차로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참 어머니 밑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글도 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령이라는 지방 사령도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던 분인데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밥술이나 두고 먹고 살만 할 적에는 지차로서 어머니 봉양이 극진했다 그래요. 한 끼도 고기 반찬 없는 음식을 대접해 본 적이 없고 부모가 먹다가 남은 것도 딴 사람을 주지 당신은 어머님 살아 계실 적에는 한 번도 고기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맛있는 채소 반찬도 어머님 다 드리고 남는 건 가족들 드리고 당신네는 험한 음식만 자시고 또 좋은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때마침 명나라 말년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대요. 수년을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방이 뭐 얼마나 어려우는데 또 난리까지 일어나가지고 어머님의 시신을 염막에다가 모셔놓고 8년 동안에 장사를 못 쳤대요. 엄청 그때는 이제 지방이 흉흉하고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들었고 난리가 나가.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자 지방 조그마한 그 관리직도 사임을 하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 어머니 봉양에 극진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봉양을 염막에 모셔놓고 하루도 거기서 떠날 날이 없었고 겨울이 돼도 뜨신 방에 잠자본 적이 없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데 쉬어본 적이 없고 항상 그 염막을 어머님 시신을 모시는 염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굳은 음식에 굳은 옷에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거리는 또 말도 아니잖아요. 형편이 없어. 그 집에 피가 새가지고 사람이 거치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 있고 당신은 몸이 여의가지고 형편이 무인지경의 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가 있는데 하루 쌀 한 줌씩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 몸을 지탕하면서 어머님 염막에서 떠나질 않았대. 그러다 보니 집이 비가 새가지고 형편없고 그래. 그래서 이제 조카, 장손이지요. 형님의 맏아들이 보니까 당신 내가 해야 될 효도를 삼촌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집에 보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집을 곤치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시신을 장례도 치지 못하고 이렇게 염막에 모셔놓고 있는데 내 집이 헐었다고 곤칠 수가 있느냐. 언제든 간에 어머님 장례를 치룬 뒤에 내 집을 곤치고 내가 저걸 할지언정 그때까지는 내 집 곤치고 비샌다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못 곤치게 해가지고 그 피가 새는 그 속에 자기 자식 가족들을 쉬게 하고 당신은 염막 앞에서 이제 참 8년을 시모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장사칠 형편도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비도 오고 또 흉년이 멎어지니까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지극한 효도 살아생전에 한 효도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한 효도가 극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해우지방에 사령으로 있던 하자평의 효도가 이국당 우리나라에까지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효자전 같은 데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해도 부모 은혜는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데 우리는 그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주고 먹이주고 입히줬지요. 가르쳐줘가지고 오늘 나를 있게 했는데도 조금 무슨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원수같이 생각하고 자식은 말이라 불효를 해도 100분 잘못하다가 한 분 잘하면은 100분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잘한 데 넘어가고 부모는 1000만 분 뭐 자기에게 잘했지만은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분 섭섭한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 새끼 잘못하는 거는 안 보이고 잘못을 해도 섭섭한 거는 잠시고
그러면 한 번 잘하면은 섭섭하던 생각 다 잊어버리고 잘하는 모습,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자랑이 끌어지고, 부모는 한평생을 당신한테 다 바쳤지만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잘 때라고 하는 소리지 미워서 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 게 부모 말이라. 그런데 그거를 듣기 싫은 소리는 원수같이 생각해가지고 오도 가도 안 하고, 텔레비를 이러고 보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길렀대요. 길렀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돼가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공무원인데 그 여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니까 요즘은요 죽도록 낳아가지고 길러가 가르쳐 놔도 시집 장계를 마음대로 못 보내보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야. 옛날에는 좋기나 싫기나 간에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야 되거든. 그 부모가 있고 없고, 요즘은 신랑 신부 가치가 어디에 정해졌나 그러면은 남자는 직장가 한 달에 받는 월급과 또 결혼할 때 해주는 다이아반지 카레트 수에 신랑 가치관이 정해지고, 여자는 신부는 지참금이 얼마나 되고 양는 말로 이제 키, 우리나라 말은 열쇠라 그러지. 충청도 말로 그거 쇠대라 그랬다 그러지. 거기에 이제 몇 개를 지참하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부 가치관이 정해진대. 그런데 있는 집 딸과 돈 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화합해가 남편 말 잘 듣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쌀서만만 있어도 처갓집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거 가지고 오는 거 거기 맞으면 옛날엔 그걸 안 봅니다. 딸을 치울 때는 제일 첫째 그 집 문중을 봐요. 그 집 문중을 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사자의 인간 됨됨이를 먼저 봐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려고 하면 며느리도 물론 문중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지만 첫째 어머니를 어머니 인간 됨됨이부터 먼저 보고 딸을 데려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 그러거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 됨됨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건데 요즘은 이제 직장 봐야 되고 월급 봐야 되고 또 여자들은 처갓집 재산 죽고 나면 상속 얼마나 돌아오는가 그런 걸 봐야 되지만 처갓집 재산 가지고 배는 부르려는가 모르지만은 사람답게 큰 소리 치고는 못 살아요. 항상 기죽어 가지고 만들어 눈치 보다가 한평생 다 사는 거야.